저희 2주 전에 전동 킥보드 얘기했었는데 전동 킥보드는 야생동물이다. 한 청취자가 보내주신 이 문자에 저희가 무릎을 쳤습니다. 전동 킥보드랑 고라니가 동급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길 위에서 활주하듯이 달리는 킥보드 때문에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사실은 차도로 잠깐 내려왔다가 인도로 갔다가 운전할 때 깜짝 놀라기도 합니다. 저희가 지식발전소에서 이 전동 킥보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고들 그리고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 오늘 이어서 알려드릴 텐데요. 한국사내변호사회의 이완근 회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우리가 2주 전에 전동 킥보드 사용은 늘고 있는데 이 관련 규정이 애매하다. 이런 그 현장에서 여러 가지 분쟁들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네. 잠깐 그 시간에 나눴던 얘기 좀 그 복습을 하고 갈까요? 뭐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들으셨던 분도 계실 테니까 이게 딱 봐도 전동 킥보드라는 게 자전거라고 하고 똑같다기에는 애매하고 그렇다고 오토바이랑 똑같다기 하기에도 좀 애매하고 그 중간에 어디쯤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법도 어떤 거는 자전거처럼 취급을 하고 어떤 거는 오토바이처럼 취급을 하고 또 어떨 때는 차처럼 취급을 하는데 이게 일관적으로 직관적으로 딱 봤을 때 그럴만해 이렇게 돼 있질 않다 보니까 일반 분들 이해하기 힘들고 그리고 이게 실제로 전동 킥보드를 타는 사람이나 그리고 전동 킥보드를 보는 보행자 입장이나 아니면 다른 자동차 입장이나 굉장히 어떻게 저거를 타야 되고 대해야 되는지 알기 되게 어렵다. 그리고 이게 규제가 잘 만들어졌고 잘 못 만들어졌고의 문제도 있겠지만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도로에 있는 여러 가지 뭐 보행자라든지 운행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게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동 킥보드 사고가 우리가 기억하는 것보다 훨씬 많다고 하는데 실제로 사고가 얼마나 있는지 이게 아주 심각한 상황까지 가기도 하는 건지 그게 궁금하네요. 예, 실제 사고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요. 이거 관련해서 이제 통계가 잡히기 시작한 건 2017년부터거든요. 새로운 교통수단이니까 그전엔 통계가 없었고요. 이게 통계가 잡히기 시작한 게 17년부터인데 통계 잡힌 이후로는 연평균 150%씩 사고 숫자가 늘어나는 걸로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사망사고 숫자도 꽤 있습니다. 사망사고가 있습니까? 다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사망사고 뿐만 아니라 이 사고들을 보면은 이제 아무래도 저기 이제 킹란이 여기 뭐 이런 표현들 뭐 야생 동물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분들은 보행자 입장에서 보셨을 때 아마 전동 킥보드를 그렇게 느끼시는 걸 거예요. 그렇죠. 운전자 입장 혹은 보행자 입장에서. 그렇죠. 근데 실제로 통계에 의하면은 전동 킥보드를 타시는 분들이 또 많이 다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도 사실은 이게 어떤 입장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전동 킥보드 타시는 분들도 사실은 이제 도로교통법의 규제를 받는 교통수단을 운행하시는 분들이고 그분들이 다른 분들한테 피해를 안 끼치는 거는 당연히 중요한데 그분들도 안전하게 타실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근데 저희 사고 통계를 내보면은 실제로 이제 가해자하고 피해자를 나눕니다. 사고가 발생을 하면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인지 뭐 물론 과실이 뭐 8대2, 7대3 이렇게 갈릴 수도 있지만 어쨌든 7이든 8이든 이분들이 가해자잖아요. 근데 전동 킥보드가 가해자인 사고가 한 반 정도. 또 전동 킥보드가 피해자인 사고가 한 반 정도 이렇게 잡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도를 설계를 할 때 전동 킥보드가 다른 사람들한테 다른 그 운행자들이나 보행자를 피해를 안 끼치게 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한데 이분들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요. 특히 사망 사고를 기준으로 보면은 2019년 통계 지금 통계가 논문에 잡혀 있는 게 2019년이 마지막인데 2019년 통계에 의하면은 이게 2019년에는 전동 킥보드 때문에 생긴 사망 사고가 20명이에요. 근데 이 20명 중에 보행자가 이제 전동 킥보드에 부딪혀서 돌아가신 거는 횡단보도에서 무단횡단하던 킥보드에 치여가지고 돌아가신 분 한 분 계시고요. 나머지 19명은 전동 킥보드 탑승자가 사망한 케이스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그중에 재밌는 거는 전동 킥보드가 자동차랑 부딪혀서 사망한 사고 이거보다도 전동 킥보드가 아무하고도 안 부딪히고 혼자 사고가 나서 사망한 사고가 절반입니다. 왜 도로 주행 중에 심각하게 위협을 받을 만한 상황이 있습니까? 이게 예를 들어 야간에 사고가 나게 되면은 도로에 있는 맨홀이라든지 이런 걸 못 보고 전동 킥보드가 튀어오른다든지 아니면은 조작을 잘못해가지고 어디에 부딪힌다든지 뭐 가로수라든지 아니면은 뭐 안전
그 연석이라든지 이 전동 킥보드라는 게 굉장히 바퀴가 작기 때문에 이게 작게라도 충격이 가면은 이게 전동 킥보드 자체가 튀어오르거나 넘어질 수 있는 구조거든요. 이러면서 이제 혼자 넘어져서 사고가 나서 사망하는 케이스가 절반 정도 되는 거죠. 이게 생각보다 사망 사고 건수가 많네요. 2019년 기준으로 20분이 돌아가셨다 이런 말씀인데 지금은 아마 훨씬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헬멧 써야 됩니다.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갖추세요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도로에서 보시면 둘씩 타면 안 되는데 같이 탄다거나 헬멧 안 쓰는 경우가 제법 많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게 네. 헬멧을 쓴다고 해가지고 사망 사고가 안 날 거냐 하는 부분도 사실은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고요. 실제로 돌아가시는 분들은 이게 경추에 문제가 생겨서 많이 돌아가시거든요. 이게 상황을 보면 지금 전동 킥보드라는 우리가 전에 보지 못하던 이동 수단이 네, 생김으로써 자동차 전용 도로로 갈 수도 없고요. 네네. 그렇다고 해서 자전거 전용 도로로 갈 수도 없고 네네. 인도로 가도 위험한 상황이란 네, 말이에요. 인도는 제가 보기에는 안 가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제가 뭐 정책 임한잖아요. 해외 사례를 봐도 인도로 전동 킥보드가 통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사례는 좀 찾아보기 힘든 것 같고요. 이제 결국은 자전거 전용 도로가 정비가 되면 제일 좋은데 잘 아시겠지만 서울에 지금 자전거 전용 도로라고 그려져 있는 것이 많긴 하지만 사실상 인도처럼 사용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중간에 끊기는 경우가 네, 제법 많고 많죠. 해서 그 부분을 이용하기 힘든 이상 이 도로에 나와도 위험하고 뭐 인도로 가면 불법이고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작 전동 킥보드를 타시는 분들이 사고가 많이 나서 많이 다치고 의외로 많이 돌아가시고 계신 거고요. 저 이제 방송 통해서 이게 제가 법조인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지랖을 부릴 수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사고를 처리하는 저희 입장에서 보기에는 전동 킥보드가 굉장히 위험한 이동 수단이니까 타시는 분들께서 스스로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 좀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속도 규제를 좀 강화하자는 거예요. 지금이 시속 25km까지 허용을 하는데 네. 이거를 좀 낮추자. 아예 20km 이하로 낮추던지 더 네네. 낮추자는 의견도 있거든요. 네네. 일단 해외 사례를 보면 우리보다 좀 덜 빠르게 가는 것 같긴 하네요. 네, 저희 이제 25km가 사실은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택하고 있는 입법 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25km를 기준으로 이하는 이제 그 PM 그리고 그 이상은 전동 스쿠터 이렇게 지급한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최고 시속 이제 25km로 제한을 한 거를 20km로 낮추자, 특히 대도시에서 낮추자라는 거는 20km로 인도로 타라는 뜻이 아니에요. 사실은 25km든 20km든 인도에서 타기에는 빠르고 보행자한테 위험하거든요.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인도에서 타는 걸 전제로 한 게 아니라 이거를 낮출 때는 자전거 전용 도로가 정비된 상태에서 자전거 전용 도로를 타는 걸 기준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냐하면 자전거들이 물론 더 빠르게 고급 자전거로 아니면은 이렇게 훈련을 많이 해서 빨리 타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평균적으로 자전거가 시속 15km 나온다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자전거 전용 도로를 예전에 자전거를 위해서 만들었던 자전거 도로를 이게 PM이 같이 달리게 됐을 때 이게 전동 스쿠터죠. 같이 달리게 됐을 때 그 25km하고 15km는 속도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제 서로 위험해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로에서 자동차가 달리는데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차는 시속 50으로 가고 어떤 차는 시속 80으로 가고 이게 섞여 있으면 되게 위험할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도 자전거 속도에 좀 가깝게 맞추자라고 발상을 했었을 때 20km가 나오는 거고요. 근데 저희 나라,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거를 도입한, 특히 서울시에서 도입하는 게 맞느냐 하는 거는 자전거 전용 도로의 이용률하고 연결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자전거 전용 도로가 정비가 안 돼 있으면 말씀드렸지만 도로를 타야 되잖아요. 근데 도로에서는 다른 차는 시속 50으로 달리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거기서 25하고 차이도 상당해서 사실은 이거 자체가 위험한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속도를 더 낮춰서 20이 되면 과연 안전해질 거냐, 이 부분은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전동 킥보드가 안전하게 달릴 수 있는 길이 마련되는 게 사실은 네. 제일 빠른 건데 네네. 그게 또 만만치가 않단 말이에요. 만만치 않죠. 그리고 특정 이동 수단을 위해서 특정한 길을 깐다. 여기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필요할 거고. 네. 결국은 저는 전동 킥보드를 자전거에 준해서 도로교통법이 취급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운행에 관해서는 특히 운행하는
룰에 관해서는 법률이 자전거에 준해서 취급을 하고 있는 이상 자전거하고 전동 킥보드를 묶어가지고 이제 도로의 분담률, 그러니까 교통 분담률을 어디까지 올릴 거냐라는 거에 대한 전반적인 설계가 아마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냥 전동 킥보드만 해가지고 인도를 파가지고는 전동 킥보드를 위해서 길을 만든다. 이제 이런 거는 약간 좀 단선적인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 그리고 사실은 킥보드의 종류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네. 아예 손잡이가 없이 바퀴만 돌아가는 것들도 있잖아요. 네네. 그런 형태도 사실은 말씀드린 개인형 이동 장치로 규제를 다 받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심지어 약간 어떻게 보면은 장난감처럼 생겼고 이렇게 전동 킥보드보다도 더더욱 인도에서 다녀야 될 것처럼 생겼잖아요. 사실은 대학가에서는 굉장히 많이 타고 다니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그거도 이제 이 전동 킥보드랑 똑같이 개인형 이동 장치에 해당하고 이제 차도로 다녀야 되는 물건인 거죠, 원래는. 근데 이게 보급은 많이 되고 사람들이 꽤 속도감 있게 이걸 이용을 하고 있는데 소위 라스트 마일용이라고 해서 보급이 많이 돼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관련 규정은 미비한 상태에서 사고가 나고 있고 네. 만약에 내가 다쳤다. 전동 킥보드 타고 가다가 내가 다른 사람을 부딪히게 해서 네. 상대도 다치고 나도 다쳤다. 네. 혹은 내가 보행자인데 갑자기 튀어나와서 서로 부딪혔다. 이런 경우에는 네. 누구한테 어디 가서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교통사고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도로교통법에 규제를 받는 네. 운행 장치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사고가 났으면 교통사고인 건데 자동차 보험하고 다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자동차 보험은 다 아시겠지만 의무보험이잖아요. 차를 등록을 하려면은 네. 자동차의 운행자가 그거에 대해서 보험을 등록을 해야 근데 된단 우리가 말이에요. 킥보드 탄다고 보험 들지 않잖아요. 킥보드 네. 탄다고 보험을 들지 않습니다. 근데 사실은 독일 같은 데는 킥보드가 의무보험이거든요. 그래서 보험을 가입을 하고 이제 스티커를 발부받아가지고 그 스티커를 붙여야지 거기 그 킥보드를 탈 수가 있어요. 일종의 번호판 같은 거군요. 네네.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전거처럼 취급하다 보니까 이게 자전거는 보험 안 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의무보험이 아직 가입이 안 된 상태고요.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이런 문제가 하도 많다 보니까 저희 보험개발원하고 그 PM 업체들 있잖아요. 이 전동 킥보드라는 게 두 가지 형태가 있는 거예요. 네. 이게 유상 운송 사업자들이 이제 이거를 대여하는 형태의 킥보드 요새 킥땡땡 그렇죠. 하여튼간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렌트 업체가 많죠. 렌트 업체에서 운행하는 게 있는 거고 그냥 개인이 자가용처럼 자기 킥보드 사가지고 타고 다니시는 분들도 꽤 있거든요. 지금은. 근데 이 전자의 경우 이 업체의 경우에는 지금 보험개발원이 개발한 표준 모델에 따라서 의무보험은 아니지만 자율협약에 의해 가지고 이 업체들이 이 보험을 가입하고 있어요. 아, 우리 렌트카처럼. 네네네. 렌트카 하시면 물론 이제 특약 가입하시지만 네. 어쨌든 기본적으로 보험이 들어있는 차를 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처럼 보험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게 킥보드랑 사고가 나서 피해를 입으셨는데 그게 이제 대여형 킥보드다라고 하시면은 이제 킥보드 업체를 통해 가지고는 이제 보험 처리를 하실 수 있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개인이 운행하는 킥보드랑 사고가 났다. 이 경우에는 이제 의무보험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 경우에는 그분이 알아서 보험을 가입해 주셨으면 좀 고마운 거고요. 그리고 그게 아닌 경우에는 이제 무보험차가 되는 거잖아요, 상대방이. 그래서 본인이나 가족이 가입하신 것 중에 무보험차 특약이 있으신 상태라면은 그걸로 일단 1차적으로 보험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저희가 제도가 정비되는 대로 또 알려드리겠습니다.